여러분, 혹시 단백질은 그냥 젊은 사람들만 챙기는 영양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고기를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운이 없고 근육이 자꾸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우리 건강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매일 고기를 빼놓지 않고 드시는데도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근육은 자꾸 줄어드는지 의아하셨을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고 상처난 세포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도 담당해요. 마치 집을 짓는 벽돌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중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지방으로 바뀌어 몸 여기저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단백질을 챙겨 먹었는데도 근육은 빠지고 살은 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정기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 정기철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고기를 빼놓지 않고 드셨어요. 아침에는 계란 후라이, 점심에는 불고기나 생선구이, 저녁에는 닭고기까지 정말 성실하게 단백질을 챙기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에 기운이 없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훨씬 활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셔도 몸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분은 먹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던 습관을 버리고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시기 시작하셨죠. 또한 단백질 반찬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침과 잘 섞이도록 하셨고, 밥보다는 반찬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기르셨어요. 놀랍게도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산책을 할 때도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으셨다고 해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단백질 수치도 정상 범위로 올라와 있었고요. 그분께서 가장 놀라워하신 건 체중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근육량은 줄고 뱃살만 늘어났는데 흡수를 잘 되도록 드시니까 근육이 다시 붙기 시작하면서 몸이 탄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단백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만으로도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배부름보다는 소화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식사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배가 터질 듯이 먹는 것보다는 적당히 드시고 속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같은 반찬을 먹고도 어떤 분은 힘이 나고 활기차 보이시는데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젊었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주고 소화효소들이 열심히 일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줬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식사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밥과 고기와 국을 한꺼번에 후루룩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되면 위에서 소화액들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마치 진한 소금물에 물을 많이 부으면 짠맛이 연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장순애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67세이신 장순애님은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식사 후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고기를 드신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고기를 줄여보기도 하셨고 소화제도 드셔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식사 순서를 바꿔보게 되셨어요. 평소에는 밥부터 먼저 드시고 반찬을 드셨는데 어느 날 반찬부터 먼저 드시게 된 거죠. 그날 이상하게 속이 편안하더라고 하시며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식사 순서를 바꿔보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단백질 반찬을 한두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 반찬을 조금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로 바꾸신 거예요. 또한 예전에는 빨리빨리 드시던 습관을 고치고 한 입을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죠. 이렇게 드시니까 신기하게도 속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양을 드셔도 포만감은 더 빨리 오고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예전처럼 고기를 드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체력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누워있고 싶었는데 이제는 저녁 때까지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주변 분들이 얼굴 색깔도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실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경험하신 변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화 환경을 개선하신 거예요.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집중적으로 분비되어 단백질 분해가 잘 됩니다. 또한 천천히 씹으면 침 속의 효소들이 소화를 도와주고 위에서도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식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보다는 단백질 반찬을 먼저 그리고 채소와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액들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식을 피하는 것이에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하루 3끼를 꼬박깨박 챙겨 드시는데도 근육이 자꾸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사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 몸은 하루 중에서도 특별히 단백질을 잘 흡수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마치 땅이 비옥한 시기에 씨앗을 뿌려야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몸도 흡수가 잘 되는 황금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 공복 상태입니다. 밤새 공복을 유지한 몸은 영양소에 굶주려 있어서 이때 들어오는 단백질을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해요. 두 번째는 활동 직후예요. 몸을 움직인 후에는 근육이 회복되려고 단백질을 간절히 원하는 시기거든요. 세 번째는 잠들기 전인데 이때 섭취한 단백질은 잠들어 있는 동안 근육 회복에 사용됩니다. 김명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4세이신 김명수님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어요. 점심과 저녁은 단백질을 빼놓지 않고 드셨는데 아침은 간단하게 토스트나 죽으로만 드시곤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후만 되면 기운이 확 빠지면서 소파에 눕고 싶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타지려니 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평소 즐기시던 등산도 힘들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아침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하셨죠.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삶아서 드시고 두유 한 잔을 함께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장 보러 나갔는데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다닐 수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2주째부터는 오후에도 피곤함을 덜 느끼시게 되었고요. 한 달 후쯤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오후 2시만 되면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낮잠 없이도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친구들과의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는데 예전보다 훨씬 가뿐하게 산을 오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그분이 가장 놀라워하신 건 근력의 변화였어요. 평소에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3층까지도 숨차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신 거예요.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단백질 수치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섭취한 단백질이 하루 종일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줬기 때문이에요. 공복 상태의 몸이 단백질을 만나면 흡수율이 최대가 되거든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어떤 단백질을 드셔야 할까요? 아침에는 소화가 쉬운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이 좋습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빠르거든요. 두유나 우유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활동 후에는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근육이 가장 단백질을 간절히 원하는 시기라서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간단한 견과류나 치즈 같은 것도 좋고요. 저녁에는 따뜻한 두유나 우유 한 잔이 도움이 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단백질들이 소중한 재료가 되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신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는데도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경우 말이에요. 사실 단백질은 혼자서는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마치 훌륭한 재료가 있어도 적절한 양념과 조리법이 없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와 근육으로 바뀌려면 비타민, B군, 아연, 마그네슘 같은 보조 영양소들이 꼭 필요해요. 반대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커피예요. 커피의 카페인과 타닌 성분은 단백질 흡수를 떨어뜨리고 위산을 중화시켜서 소화에도 방해가 됩니다. 또한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정숙님의 경험담을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70세이신 오정숙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단백질 쉐이크를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아침에 커피와 함께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곤 하셨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커피와 쉐이크를 함께 마신 후에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둘 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라 별 생각 없이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분께서 커피와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아침에는 단백질 쉐이크만 드시고 커피는 2시간 후에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속 불편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아침을 먹고 나면 오전 내내 속이 묵직했는데 이제는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오전 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더 큰 변화를 느끼셨어요.
예전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마셔도 근력이나 체력에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덜 힘들어지셨고요. 그때부터 그분은 단백질과 함께 드실 음식도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거나 바나나 반 개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죠. 또한 저녁에 두부를 드실 때는 꼭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셨어요. 6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단백질 수치는 물론이고 근육량도 이전보다 증가해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나이를 고려했을 때 매우 좋은 상태라고 칭찬해 주셨다고 해요. 그분의 변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과 궁합이 좋은 친구들을 함께 드시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멀리하는 것이에요.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채소들은 단백질 흡수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들이 좋아요. 견과류도 훌륭한 파트너예요. 아몬드나 호두에는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하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커피는 단백질 섭취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느려지니까 되도록 피하세요. 가장 좋은 조합 중 하나는 단백질의 채소와 견과류를 조금씩 곁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영양의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손자와 같은 음식을 드시는데도 손자는 근육이 붙고 어르신은 배만 불러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나이대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성장이 주된 목적이라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으로 바로바로 변환이 됩니다. 중년에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면 돼요.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흡수율 관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한꺼번에 많이 드셔봤자 대부분 지방으로 바뀌거나 배설되어 버려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최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올해 75세이신 최영호님은 건강을 위해 하루 2끼만 드시면서 한 끼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점심에는 고기 반찬 여러 가지를 푸짐하게 드시고 저녁에도 생선이나 두부를 충분히 드셨죠. 하지만 이런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어요. 특히 저녁을 많이 드신 날에는 밤에 잠들기도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몸에 안 맞나 싶어서 양을 줄여보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근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난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어르신 영양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으셨어요. 그때 영양사 선생님께서 나이 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다고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식사 패턴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기존에 하루 2끼 대신 하루 3끼로 나누어 드시기 시작하신 거죠. 각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조금씩만 드시고 대신 빼먹지 않고 꾸준히 드시도록 노력하셨어요. 아침에는 달걀 하나와 두유 반 잔,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모, 저녁에는 닭가슴살 작은 것 하나 정도로 양을 조절하셨어요. 처음에는 양이 적어서 부족할까봐 걱정하셨는데 의외로 포만감이 잘 유지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가장 먼저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식사 후 항상 속이 무겁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밤에 잠도 훨씬 잘 오기 시작하셨고요. 한 달 후부터는 체력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누워있고 싶었는데 이제는 저녁 때까지도 활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또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하셨는데 어느 날 10kg짜리 쌀포대를 혼자서 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고 산책할 때도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근육량이 이전보다 증가해 있었고 단백질 수치도 정상 범위의 상위권에 들어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75세 나이에 이런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이에 맞는 단백질 섭취 전략을 찾으신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욕심부리지 않고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만큼 꾸준히 드신 것이 핵심이었어요. 60대 이후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단백질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 단백질 총량을 3끼에 고르게 나누어 드세요. 한 끼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꼭 포함시키세요. 둘째, 본인 나이에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알아두시고 기록하며 관리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6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60kg이시라면 하루 72g 정도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의 핵심으로 모아집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 몸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정기철님처럼 흡수가 잘 되도록 식사 방법을 바꾸고 장순애님처럼 식사 순서를 조정하며 김명수님처럼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오정숙님처럼 좋은 조합을 만들고 최영호님처럼 나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셔보시거나 커피와 단백질 섭취 시간을 조금 띄워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더 튼튼하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서 단백질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거예요.